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나은데, 코스피는 이번 주도, 지금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막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자, 뉴욕 증시 흐름과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서 나스닥과 특히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시장이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올라갈 때에 그만큼의 상승 탄력은 안 나온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질 때 덜 빠진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가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들이 많다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우량주들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더 유망한 주식시장, 증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량주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네이버라든지, 자, 종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자, 네이버 나와라, 네이버, 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유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좀 아쉽지만, 물려 계신 분들도 많지만,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팬데믹 이슈를 타고서 매출도 분명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싸냐? 주가가 지금 싸. 그래서 성장성 좋다 이거야. 뭐 이제 정부 정책에 맞는 어떤 사업들도 계속 할 거고, 그런데 주가가 싸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좀 답하기가 애매해요. 실적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실적 컨센서스 카카오를 한번 봅시다. 네이버 먼저 볼까요?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실적을 보시면은 9조 9천억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는 8조 3천억. 근데 올해 실적의 현재 PER 수준이 3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비싸면 비싸다, 싸면 싸다,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온 상태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한번 보실 텐데, 카카오 역시도 지금 오히려 PBR이 더 높은 상태죠. PR이요. 55배입니다. 내려왔어도 55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수익성이 너무 과평가된 구간에 진입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갈 때 막 다시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살펴볼까?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꺾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쪽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쪽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자고요.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산업, 특히 2차 전지 기반의 전기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주가를 많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많이 소모하고 그게 소비가 주로 되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들이 테슬라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성장성들 반영하지 않았다면 PER 15배 정도까지 반영해줄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그럼 지금 매수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갔을 때 그러한 유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한다면은 소비와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지만요. 그런 주들 관심들도 계속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시장은, 자, 뭐 종목들은 대충 그런 흐름으로
이제 뭐 중장기 전략을 시장 대비해서 짠다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이거 이제 반등 다 끝난 거냐? 다시 내려가냐? 반등 끝나고, 아니면은 여기서 꺾고서 살짝 꺾고 그냥 다시 쭉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가 매수 세력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중요한 거는 현재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현재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풍부한 유동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뉴욕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한판 나와줄 법도 하다. 언제? 4월 달에. 그래서 4월 달은 오히려 반등폭을 좀 더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니멈 좀 시장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2850선 정도는 회복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좀 더 강하다,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는 2950선까지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4월달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100포인트에서 많게는 2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기대를, 추가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 시장은 애매해요. 본격적으로 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좀 쉬었다 갈 것인지 주춤할 것인지 조정이 끝난 건 반등이 끝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죄송합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매할 때는 이런 쪽의 종목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쪽의 종목들이냐? 시장에서 이슈를 한번 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지금 이슈가 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뭐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일단 뭐 방역을 12시까지 오픈을 하고, 그리고 지금 10인 이하로 만들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 좀 공연이라든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시장이 애매하니까는 확실하게 정책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참 좋은 여행,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여행주들 그닥 뭐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슈 타고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관점으로 다음 주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뭐 그런 맥락에서 오른 것 같아요. 엔터주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가다가 좀 말았어요. 그리고 SM은 그동안 넘지 못했던 선을 오늘 넘어주었거든요. 하루 이틀이야 뭐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죠. SM은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시야를 넓게 갖고 가셔도 되겠다.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30만원, 20만원 이런 가격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SM에 대해서 뭐 새로 진입을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사실상 게임주들 실적 때문에 많이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해외 진출할 여력이 있는 그런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 추세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고, 이 분위기에서 시장이 지금 저평가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필받아서 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20-30% 수익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번 주 한 3종목 정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다음 주 좀 조정 빨리 끝내고 올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다시 방송 녹화를 할 때 여러분들께 더 신이 나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